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통증 혁명입니다. 지은이는 존 사노, 옮긴이는 이재석,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책값은 13,000원, 총 페이지 수는 238쪽, 개정판 1쇄는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 사노,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 소속 의사다. 심신의학의 개척자로 TMS, 즉 Tension Myositis Syndrome,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진단 개념을 이용하여 수술과 약물, 물리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천 명의 통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대표 저서로는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 TMS 통증 치료 혁명, 통증 유발자 마음 등이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 등 통증 증후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체 성인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은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진 것은 불과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허리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갑자기 약해졌다는 말인가? 왜 그토록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늘어나는 통증 환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통증에 대해 왜 그토록 무력한가? 허리와 목의 통증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신체 조직의 생리적 이상이며 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내가 배운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통증은 척추나 관절, 디스크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운동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팔과 다리의 통증은 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신체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신체 구조적 진단에 근거한 주사나 초음파 온열 치료, 마사지, 운동 등의 치료법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몇몇 경우에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기존의 진단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던 중 통증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 통증 환자 중 무려 88%가 긴장성 두통, 편두통, 속쓰림, 틈새 탈장, 위궤양, 대장염, 경련성 결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건초열, 천식 등 정신적 긴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다. 통증을 비롯한 TMS가 정신적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의학은 심리적 요소가 아닌 신체적 진단을 내려왔다. 통증 환자들이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한다. 그것이 통증을 더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뇌와 대화를 나눈다. 이제 주도권은 내가 쥐었다고 이야기한다. 3. 통증을 덜기 위한 모든 신체적 치료를 그만둔다.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다음은 통증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분노를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된 분노는 신체의 통증을 유발한다. 2. 신체 어딘가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습관화되면 통증은 지속된다. 3. 통증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는다. 나는 통증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10가지이다. 1.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 때문이며 그것은 신체 구조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TMS는 신체의 무해한 증상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분노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3.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4. 내 허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5. 따라서 어떤 신체 동작도 위험하지 않다. 6. 그러므로 모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할 것이다. 7. 더 이상 통증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8. 통증보다는 문제의 진짜 원인인 나의 정서적인 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 9. 스스로 나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 10. 나는 언제나 마음을 살필 것이다. 목이나 어깨, 허리,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신체 특정 부위의 상처나 손상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나는 지난 17년간 이와는 매우 다른 진단의 근거에 통증을 해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의 상태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대의학은 근본적으로 기계적이며 구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신체를 매우 복잡한 기계로 간주하고 질병은 감염, 외상, 유전적 요인, 퇴화, 암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연구실에서 증명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의학은 연구실 실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학 발전에 있어 연구실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과 그 기관인 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그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서는 건강이나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의사들 대부분은 신체 질병에 있어서 정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서가 신체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편해한다. 그들은 마음에 관한 것과 몸에 관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문제만 다루려고 한다. 12지장 궤양이 그 좋은 예다. 12지장 궤양은 심리적 긴장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을 심리적이 아닌 의학적인 부분에 두고 있으며 위산 분비를 중화시키거나 방지하는 약을 처방한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학은 열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과대학에서 그토록 주의를 받았던 대증요법밖에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신체를 치료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근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만다. 물론 몇몇 의사들은 심리적 긴장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당신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등과 같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인간이 감정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한 TMS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MS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는가? 1982년 추적조사에서 177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TMS 치료를 받고 난 후의 상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환자 중 30에서 40대가 77%였고 20대가 9%, 10대는 고작 2%에 불과했다. 60대는 7%, 70대는 4%였다. 이러한 통계는 목, 어깨, 허리 통증의 원인이 정서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3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압력을 일생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며 따라서 TMS가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만약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퇴화나 탈출, 척추 관절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의 퇴화가 통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야 할 것이다. TMS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근육이다. TMS에 걸리기 쉬운 신체의 근육은 목의 뒤쪽, 등, 허리, 엉덩이 근육이다. 이들 근육은 자세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자세근은 이들 근육이 머리와 상체의 자세를 똑바로 유지시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TMS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 부위는 허리와 엉덩이 주위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이들 주요 부위 중 한 곳, 예를 들어 왼쪽 엉덩이나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TMS 환자들이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상부 승모근을 누르면 쉽게 통증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관된 유형은 통증이 척추의 구조적 이상이나 근육의 기능 부전보다는 뇌에서 시작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만성 통증과 관련된 두 번째 조직으로 신경, 특히 말초신경이라고 알려진 것을 들 수 있다.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말초신경 중에서도 통증이 심한 근육 주위의 신경이다. 근육과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다양한 느낌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칼로 베이는 듯하고 쿡쿡 쑤시고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깜짝 놀라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신경과 관련하여 바늘로 찌르는 듯하고 따끔거리거나 저리고 팔과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TMS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 곳을 치료하면 다른 곳에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은 흔히 지난번 통증이 좀 괜찮다 싶으면 이번에는 새로운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것은 마치 뇌가 감정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편리한 전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요약하자면 TMS는 세 가지 신체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근육, 신경, 힘줄과 인대가 그것이다. 지구상의 수백만 년에 걸친 생명 진화의 결과로 얻은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바로 치료 혹은 회복의 생물학적 능력이다. 신체는 상처가 생기면 매우 빨리 저절로 치유된다. 신체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대퇴골도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데는 6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 통증을 경험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따라서 2개월 전, 심지어 2년 전,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들은 여전히 몇 년 전의 자동차 사고나 스키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통은 신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증의 주범은 당연히 허리가 입은 상처다. 통증은 신체적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회복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통증은 환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TMS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 사건들이란 전직, 결혼,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앓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혹은 자신이 너무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나는 운동 경기 도중에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대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들은 몸 어딘가를 다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상이 TMS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시합 때문에 매우 긴장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테니스 경기와 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시합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가 신체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억압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시련과 실패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지적하자 환자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압력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분노와 걱정을 많이 만들어내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환자들은 집안에 누가 아프다든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등 몇 주일 혹은 몇 달에 걸쳐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그 시기가 끝나고 1, 2주일이 지나면 통증이 시작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다가 그것이 끝나자 쌓였던 걱정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위기를 겪는 동안에는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했기에 아플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MS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화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좀 더 최근의 용어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조건화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동물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는 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블로프는 개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배를 울렸다. 이것을 반복하자 밥을 주지 않아도 배를 울릴 때마다 개들은 침을 흘렸다. 개들이 종소리에 신체적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의자에 앉기만 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특별히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앉는 행위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조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조건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허리를 절대 굽히지 마세요 라는 말은 지금까지 허리를 아무리 굽혀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을 들은 후에는
어김없이 통증을 발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조건화된 반응들은 대부분 통증과 함께 생기는 공포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요통이 공포심을 쉽게 불러일으킨다. 환자들은 허리는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부위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깅이나 수영 등 다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청소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활동과 통증을 연관시키는 법을 학습한 것이다. 활동을 하면 통증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화다. 통증을 불러오는 특정 자세나 동작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알아야 할 것은 특정 자세나 동작이 TMS의 일부로서 환자의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긴장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나는 논문과 책에서 통증을 TMS라고 표현했다. 긴장이라는 단어는 무의식에서 생겨나 상당 부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감정들을 지칭한다. 이 감정들은 마음의 각각 요소들 간에 그리고 마음과 외부 세계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들 중에는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도 많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과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억압하는데 불안과 분노, 열등감 등이 이에 속한다. 마음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고 또 외부 세계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압한다. 스트레스는 흔히 긴장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스트레스라고 한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시험하고 조이고 압박을 가하는 모든 요소, 영향,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려고 한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TMS에 동반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20세기 의학에 크게 공헌한 한스 셀리에의 연구를 참조해보자. 그는 신체에 관련된 모든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한 반응을 생물학적 스트레스라고 정의했다. 스트레스는 한 개인의 외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것도 될 수 있다. 외부 스트레스에는 직장, 돈, 질병, 전직, 이사, 자녀 문제, 노부모 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긴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내부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다. 내부 스트레스에는 양심, 완벽주의, 남보다 뛰어나려는 생각 등이 있다. 무의식이라는 말은 잠을 잘 때나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의 의식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체의 감정 활동을 말한다. 잠재의식이라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논리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하며 어떨 때는 아주 끔찍한 온갖 감정들이 숨어있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곳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그곳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감정적인 활동의 대부분이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글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간의 모든 복잡한 활동이 진행되는 곳은 바로 무의식이다. 사물을 인식하고 얼굴을 알아보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수많은 정신작용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뇌의 작용 덕분이다.
대부분의 정서적 반응은 무의식에서 발생한다. 억압된 정서는 무의식 속에 남게 되는데 TMS를 촉발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억압된 정서이다. TMS는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인간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공하려는 경향, 남보다 앞서려는 성격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의 표출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최고의 부모, 최고의 학생, 최고의 직원과 같은 이상적인 역할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TMS가 잘 나타난다. 불안은 공포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으로서 느끼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다. 그러나 불안은 공포심보다 훨씬 더 섬세한 감정인데 동물들이 갖지 못한 인간의 예측하는 능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인지하면 불안해지고 그 인지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불안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유난히 불안해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본능이다. 인간은 이러한 불안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불안이 대부분 무의식의 산물이며 억압이라는 기제를 통해 무의식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은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때로 고통스럽다. 따라서 그것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이 바로 억압이라는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이유다. TMS의 목적은 억압이 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열등감 못지않게 인간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감정이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자기 연민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즉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말한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분노를 일으키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분노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대개 비슷하다. 서로 모순되는 감정과 성향들이 보관된 창고와 같다. 그리고 그 모순되는 감정과 성향은 대부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환자들은 대부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TMS 진단을 거부한다. TMS 환자를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분노의 역할이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대해 새삼 놀라고는 한다. 인간은 분노를 완벽하게 억압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실제로 나는 통증이 진행되는 데는 불안보다 분노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불안 자체는 억압된 분노에 대한 반응 중에 하나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인간은 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려 하는가?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록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인간은 타인의 안갚음을 두려워한다. 가족이나 사회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분노를 내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내부 깊숙이 잠재해 있다. 무의식적으로 분노는 자극에 대한 적절치 못한 감정이라 생각해서 억압한다. 또한 본능적으로 분노는 품위 없는 감정이며 분노에 휩싸일 때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한다. 품위 없음과 통제력의 상실. 이것은 TMS 환자들이 특히 참을 수 없어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분노를 억압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대신 TMS나 위장병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17년 동안 TMS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나는 적어도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지역을 불문하고 인간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감정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억압된 감정이 몸을 통해 표출된 것이 TMS라는 것이다. 의학 논문을 공동 작업하던 중에 통증의 역할이 숨겨진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기해 준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 스탠리 코언 박사였다.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는 방어라고 했다. 바꿔 말해 TMS 통증은 환자가 자신의 주의를 감정 영역으로부터 신체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것은 끔찍하고 반사회적이며 유치하고 이기적이다. 화가 난 자신의 감정, 그것이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따라서 TMS는 신체 질환이라기보다 심리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는 자신의 주의를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 이외의 것에 돌림으로써 작동한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어야 하며 완전히 몰두해 있을 때 방어가 가장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통증을 통한 신체적 방어다. 신체적 방어는 환자의 주의를 완전히 잡아끈다. 특히 통증이 심하고 신체 활동에 불편을 주면 줄수록 더 잘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TMS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져갔는데 그것은 이런 통증이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가장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위장술이란 숨기고 있는 것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통증이 감정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척추에 입은 상처나 선천적 혹은 퇴행성 이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이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억압될수록 TMS 통증은 더 심하다. 어린 시절 학대받아 거대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던 끔찍하고 괴로운 분노를 알아차리고 드러내야 통증이 사라진다. TMS가 흔히 유발하는 질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위궤양, 틈새 탈장, 경련성 결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건초열, 천식, 전립선염, 긴장성 두통, 편두통, 습진, 마른 버짐, 건선, 여드름, 발진, 어지럼증, 이명, 빈뇨. 물론 이들 증상이 모두 심리적인 이유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의 검사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체적 증상들이 모두 정신적 억압을 돕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의사가 이들 질병을 순전히 신체적인 것으로 진단할수록 방어기제의 작동을 더 도와주게 되어 통증과 궤양과 두통 등이 지속된다.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한 이들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어기제는 신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을 치료하는 굉장한 약이 발견되면 마음은 즉각 위궤양이 아닌 다른 신체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 20-30년 동안 위궤양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칼럼니스트인 러셀 베이커가 1981년 8월 16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더 훌륭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그 많던 위궤양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글에서 위궤양 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위궤양의 원인이 긴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위궤양은 더 이상 긴장을 숨기는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질환을 정신 생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마치 순전히 신체적인 질병을 다루듯 대증적인 치료만 행한다. 통증에 얽매여 있는 정도를 보면 환자의 마음속에 분노나 불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어렸을 때 입었던 심리적 상처가 현재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어릴 적 학대를 당했다면 내면에 쌓인 분노와 불안도 크다. 특히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면 더욱 심각하다. TMS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 내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들의 내면에 쌓인 엄청난 분노와 불안이다. 문제가 되는 신체의 증상은 끔찍하고 두려운 내면의 깊은 감정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억압된 감정이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TMS가 생기는 것이다. TMS는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자 한 명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보다는 통증을 비롯한 신체 증상에 대해 더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떳떳한 것이다. 22년 동안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활동한 영국 출신의 커칼디 윌리스 박사는 1988년 있었던 의학 학술 대회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발생률은 미국과 캐나다와 거의 비슷했다. 그는 그 이유를 문화적인 차이로 돌렸는데 아프리카인들은 우리처럼 걱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TMS는 뇌에서부터 시작한다. 분노나 불안처럼 억압된 감정은 자율신경계의 작동에 의해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에 보내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이들 조직의 통증과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뛸 것인지, 소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위산이 분비될 것인지, 얼마나 빨리 호흡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인간의 신체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계가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을 줄이는 것이 혈관 수축에 의한 국소 빈혈이다. 이는 특정 조직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통증, 저림, 수심, 무기력감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통증의 목적이 환자로 하여금 몸의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고, 통증이 자신의 주의를 신체로 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속임수가 먹히지 않게 되어 통증도 멈춘다.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주의를 집안 문제, 돈 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으로 돌려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뇌에게 더 이상 통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 스누피, 즉 만화 피너츠의 주인공은 당신의 마음을 감정적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는 몸에 통증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런 스누피를 창조한 만화가 찰스 슐츠는 분명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다.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 때문이다. 신체 구조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벼운 산소 결핍이다. 3. TMS는 신체의 무해한 증상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생긴다. 4.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5. 내 허리는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6. 따라서 어떤 신체 동작도 위험하지 않다. 7. 모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8. 나는 더 이상 통증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9. 나는 통증보다는 문제의 원인인 정서의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10.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다. 11. 나는 언제나 신체보다는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나는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다음의 시를 선물해준 환자 노마 퍼지스 부인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시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몸이 아닌 마음으로요. 이런 생각은 어쩌면 아주 바보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마음속 깊이 억압된 감정들이 심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TMS 같은 끔찍한 통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요.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잠재의식, 당신은 듣고 있나요? 당신은 몸의 통증에 온갖 주의를 쏟고 있지요.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통증 말이에요. 깊이 숨어있는 심리적 긴장으로부터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속임수는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두세요. TMS는 해로운 증상이 아니죠. 나 스스로가 증상을 통제할 수 있죠. 잠재의식 당신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 그래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제 내 마음을 돌볼 겁니다. 몸의 통증이 아닌 마음을 말이지요. 이 시는 TMS 진료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포착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 위대한 신화학자이며 철학자이자 교사인 조지프 캠벨은 원시 부족 사회의 통과 의례에 대해 언급했다. 통과 의례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징표로서 유아적 성격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현대의 성인식은 원시 부족의 통과 의례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 현대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유아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좀 더 강력한 통과 의례가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불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면의 유아적 성향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불안의 양도 더 커진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TMS가 다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한 가지, 즉 억압된 부정적 감정의 회피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통해 신체의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려면 밝은 태도와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1. 통증의 증상.
누가 TMS에 잘 걸리는가? TMS는 신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가? 근육, 신경, 힘줄과 인대, 통증의 원인과 시작에 대한 환자들의 생각, 통증 시작의 유형, 급성 통증,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 통증이 나타나는 시점, 통증의 지연, 휴가 증후군, 명절 증후군, TMS의 진행 과정, 조건화, 흔히 나타나는 TMS의 유형, TMS 환자의 신뢰, 정리. 2. 통증의 심리학, 긴장, 스트레스, 의식, 무의식, 열등감, 불안, 나르시시즘, 분노, 억압, 억압된 감정에 대한 신체의 방어, TMS와 유사한 증상들, 위궤양 이야기, 몸과 마음, 공포심이 TMS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TMS 진단을 거부하는 사람들, TMS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TMS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3. 통증의 생리학, 자율신경계, 산소결핍, 산소결핍의 사례와 결과, 근육, 압통점, 신경, 힘줄과 인대. 4. 통증의 치료, 초기의 통증 치료, 현재의 치료 개념, 치료 전략, 심리적으로 생각하라, 뇌와 대화하라,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 모든 신체 치료를 멈춰라,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 소그룹 모임의 효과, 정신치료의 목적, 추적조사, 환자들의 질문. 5. 기존의 통증 진단, 흔히 내리는 신체 구조적 진단, 디스크 탈출, 척추관 협착증, 신경압박, 추간 관절 증후군, 척추 관절염, 전이 추체, 척추 분리증, 잠재 이분 척추, 척추 탈위증, 척추 측만,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슬개골 연골 연화증, 골극, 섬유 근육통, 점액 낭염, 건염, 꼬리뼈 통증, 신경종, 족저근막염, 다발성 단신경염, 턱관절 증후군, 염증, 염좌. 6. 기존의 통증 치료,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 상처 입은 부위를 쉬게 하는 치료법,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 신체를 이완시키는 치료법, 신체 구조를 바로잡는 치료법,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법,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 염증 치료법, 만성통증 치료법. 7. 몸과 마음, 샤르코와 프로이트, 프란츠 알렉산더, 병에 대한 물리화학적 개념의 지배, 몸과 마음에 대한 연구 현황,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 인간 정신의 구성, 등가물의 원칙,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수단, 심리적인 요인의 통증에 대한 단일 이론, 심신의학의 현재 상황, 마음과 심장혈 관계, 마음과 면역계, 마음과 암, 마음의 힘, 마음과 알레르기, 마음과 소화기 계통, 마음과 두통, 마음과 피부, 주술사, 마음이 통증을 줄이는 신뢰, 환자들의 편지. 지금까지 통증혁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Healing Back Pain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병이 생깁니다. 이게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TMS라고 하는 Tension Myositis Syndrome, 우리말로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입니다. 긴장이나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우리가 의식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몸의 통증을 유발시켜서 그 통증에 마음을 쏟게끔 전환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몸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료해야만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말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어떤 일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과 후련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TMS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이 소화불량이나 체증과 같은 몸의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특히 허리와 어깨, 엉덩이 등의 뼈와 근육 통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알레르기에도 TMS가 관련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것은 억압된 심리적 감정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일수록 면역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연결고리가 저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라는 점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태평한 성격의 사람들은 아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신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